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이해란 연극상 제31회 수상자이신 무대미술가 이태섭 감독님을 모시고 이 사람을 만나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셀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전 감독이란 말을 별로, 저 디자이너라고 그러지, 보통. 무대 디자인. 무대 미술이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네. 무대 장치도 있지만 조명, 의상, 소품, 분장, 영상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무대 미술 영역에 속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무대 장치 쪽, 무대 디자인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 무대 디자인을 하시게 된 초반의 동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제가 본래 대학에서 서양화를 했는데요. 대학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 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협동 작업을 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방황을 하다가 졸업 맞고 교육방송 EBS의 그 셋 디자이너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제 그 연극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무대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무대 그때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그 연극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우리 교육방송에 때 서강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강극단이란 걸 만들어서 아마추어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서 한 일이 그 아주 저예산의 무대도 직접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또 가끔 여기 빠지면 제가 가서 또 이렇게 엑스트라로 또 좀 출연도 해주고 뭐 이래서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대 미술의 매력을 느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도대체 이걸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게 무대라는 게 사실 스케일이 크잖아요. 네. 과연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세우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뭐 교육기관이 없었고, 주로 그런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극장에서 일하던 그 오래된 그런 장인들이 계셨는데, 저하고는 별로 그런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때 한 10작품 하고, 또 한번 또 외국에 나가서 이런 걸 배워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한 2년 해서 미국에 갔어요. 아마 이제 지금 뭐 미국에 가서 이런 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을 시절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저는 그 당시에 공부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제가 하루하루가 좀 새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언제 미국에서 제1호 그 유학생이셨겠네요. 아니, 이제 보통 우리 이렇게 실기 석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MFA 이렇게 Master of Fine Art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건 이제 이론 쪽은 미국에서는 이론 쪽은 PhD지만은 이런 실기 쪽은 전부 그런 Master of Fine Art나 뭐 이런 식으로 학위가 나눠지는데, 실기하고 이론을 겸해서 공부를 하죠. 실제로 또 학교에 들어가면은 수업하면서 그 학교에 있는 극장 그래서 실습을 해가면서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실용적으로 많이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또 작업을 이제 예, 시작하신 제가 거죠? 90년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한국의 그런 무대 미술계 이런 상황이라는 거가 사실 디자인하고 제작이라든가 기술, 이게 거의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몇 분이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직접 만들어서 갖다가 세워주고 뭐 이러는 스타일로 대부분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저는 디자인하고 기술을 분리하는 기 때문에 항상 디자인에서만 제가 책임을 지고 제작 쪽은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사실은
이런 공연 예술 쪽의 기술이라는 건 엄청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예, 그리고 외국에 뭐 우리보다 공연 예술의 역사가 깊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게 뭐 르네상스 이후부터 해가지고 엄청 그 기술이 축적이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배우기도 어렵고, 뭐 우리도 물론 전통적인 게 있었다고 보지만은 그런 기술이란 게 굉장히 단순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좀 교육을 받고 이런 기술적으로 이해할 만한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같이 섭외를 해서 제 일을 좀 하게끔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 주고 뭐 이렇게 그룹으로 일을 하는 과정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다 또 공부를 해서 이런 무대 디자인뿐만 아니라 무대 기술 쪽으로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감독이라는 말보다는 디자이너라는 그 단어를 예, 그러죠. 네. 이제 저보고 간혹 이제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디자이너고 보통 이제 기술 쪽이나 무대 그 매니지먼트 쪽, 네. 무대 감독 분야 뭐 이런 쪽은 이제 기술 감독, 뭐 무대 감독 이런 식으로 크레딧이 주어지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선생님 처음 뵌 거는 이제 발레 공연 무대 장치를 이제 무대 디자인, 죄송해요. 디자인을 하실 때 뵌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용 무대를 많이 하시다가 최근에는 또 연극 쪽에서 좀 많이 뵙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이클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네. 와서 사실은 이제 연극 무대를 데뷔를 했어요. 그 대학로에서도 하고 또 사람이 없을 때다 보니까 국립극장에서 불러줘서 큰 무대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공부를 했다고 그러지만은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큰 무대를 갑자기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이 하기는 어려웠는데 네네. 뭐 한국이 그 당시만 해주니까 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큰 무대를 맡아서 뭐 했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지금 보면 너무 부족한 티가 많이 나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와서 연극 쪽에 주로 하다가 또 뮤지컬 한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이 연극에서 어떤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학로에 조그만 데서 이해랑 연극소에는 제가 오이디푸스로 데뷔를 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전에 아주 저예산의 조그만 연극을 제가 그 최코 대통령이 쓴 청중이라는 작품을 청중이라는. 대학로에서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국립극장에서 이제 제대로 큰 연극으로 데뷔한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에서 롯데 월드 안에 있는 그런 뮤지컬 샤롯드, 전용 극장이 예. 있었어요. 자그만 지금에 있는 지금.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롯데가 출범하면서 네. 뭐 브로드웨이 팀이 와서 뭐 큰 뮤지컬도 공연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몇 번의 작품을 거기서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네네. 그 당시에는 뭐 라이센스가 없을 때니까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든가 뭐 또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또 맨 오브 라만차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몇 개월씩 롱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디자인을 맡아서 했고, 그때 나오신 분들이 뭐 최정원, 남경주 이런 분들이 다 그 롯데월드에 있는 뮤지컬 극장을 통해서 배출이 됐던 분들이죠. 아, 그때 그러면 지금 샤롯데 극장 말고 예, 작은 예. 극장이 조그만 극장인데 그 일본 어. 사람이 설계한 그런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굉장히 시설이 알차게 돼 있었던 데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뮤지컬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무용은 제가 처음 근데 전홍조 씨라고 그 발레 하시는 분 그분하고 처음에 뭘 하고 두 번째 한 게 그 테이블 밑에 홀레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재밌었는데 그 제임스 존 아시죠? 네네네. 예, 제임스 존하고 전홍조 씨랑 같이 그 듀엣으로 한 거였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용 쪽으로 작품이 계속 섭외가 들어왔고 서울 발레에서는 계속 상임 디자이너처럼 계속 했죠. 그 당시에 뭐 무대가 어마어마했죠. 지금은 보기 어려운 뭐 그
빙 1, 2, 3. 선생님께서 예. 하신 거군요. 빙 네, 1, 2, 그러죠. 3를. 그때는 뭐 우리 제임스하고 많이 의논해가면서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자 이런 것까지 같이 토의해가면서 굉장히 그 재밌던 시절이에요. 네네.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서울 발레 시어터에 있었을 때 그 빙을 되게 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무대가 어마어마해서 다시 올린다라는 거를 되게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나중에 올리긴 했었죠. 저희가 한국 아마 한전 극장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니 강동 아트센터에서 네네. 개관 기념으로 올렸고요. 그래도 뭐 터울에서도 한번 또 뭐 오페라 극장에서도 하고 몇 번 했고 아마 서울 발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름을 얻게 된 그런 아주 빅 스케일의 그런 그 뭐라 그랬죠 그때 뮤즈 그 이런 락 발레 락 발레, 네, 맞아요. 뭐 이렇게 타이틀로 다 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건 너무 앞서가서 네. 너무 앞서가서 관객들이 못 따라온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했던 기억도 좀 나요. 근데 그 작품의 무대 디자인을 선생님이 하셨군요. 제가 그 롤러스케이트인가 그것도 타고 예. 우리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우리가 이제 옥상에서 하는 게 공간적으로 보면 두 번째가 어떤 창고, 창고 안에서 춤을 췄고 세 번째는 멀리 우주로 날아가서 춤을 추는 걸로 이렇게 공간적인 설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꿈꿀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제가 또 배운 거는 연극 한태수 선생님의 서원아차라든지 그다음에 조시고와 뭐 이런 작품들. 제가 이제 저랑 작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같이 하는데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95년인가 6년부터 해가지고 그 덕혜옹주부터 해서 계속 물론 중간에 딴 분이랑도 몇 번 하셨지만은 저랑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연출가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저보다는 젊은 세대, 뭐 고선웅 씨라든가 또 뭐 이성열 씨랑도 작업 많이 하고 있고요. 무용 쪽에서는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무대를 하라고 디자인을 의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한국 무용 쪽에 가끔 발레는 의외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국립 발레단에서 좀 한 번 지젤인가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디자인적으로 보실 때 각 공연마다 특성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뭐 뮤지컬이라든지. 그럼요. 아마 무대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가장 무대 역할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뭐 뮤지컬 쪽 같은 경우에는 스펙타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대 장치라는 거가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비주얼한 그런 부분들이 뮤지컬에서는 중요한 파트가 되고 음악하고 같이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무대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그 역할이 큰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연극에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요도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어떤 한 인간의 삶을 만들어주는 집과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 움직임도 나와야 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작품의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고 뭐 대본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시각적인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계속 토의를 하면서 그걸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연극에서의 무대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배우와 만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무용에서는 사실은 그 무용수의 몸이 가장 잘 보여져야 되는 그런 파트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비주얼한 요소들이 어떤 작품의 상징성이라든가 혹은 그 무용수를 잘 보여주기 위한 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다 이제 조명이나 뭐 의상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조금 더 우리 무대 장치보다는 역할이 커요. 예, 하지만 뭐 우리가 많이 보듯이 피나바웃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대 그 자체로서 네, 엄청난 어떤 맞아요. 파격과 비주얼한 그런 어트랙션 이런 걸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무대 디자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무용 쪽에서는 꼭 우리 같은 무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그런 아티스트들 멀티, 있죠. 이런 뭐 조각가라든가 페인터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뭐 좀 열려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무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을 새롭게 오페라라는 게 고전 오페라들은 계속 뭐 정해진 공간이지만 음악이나 이런 건 변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무대나 이런 것들이 어떤 파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뀜으로 해서 관객들한테 어떤 매력을 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봐요. 네. 선생님 이 모든 장르 중에 어떤 걸 좀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걸 좀 선호하세요? 저는 연극하는 아, 거가 연극.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연극과 출신이고 그 우리 교육 자체가 연극 베이스로 다 이제 뭐 나라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텝들 교육은 미국은 거의 다 연극과에서 통해서 연극과에서 만들어지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뭐 무대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다른 측면에서 독일 같은 데는 보통 아트 컬리지나 이런 아트 스쿨에서 별도로 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무대 제작하실 때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제작에 있나요? 아니면 소통에 있나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이제 뭐 그 사실은 이게 우리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굉장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제가 요즘은 그래도 이런 제작하시는 전문적이고 젊고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사람 없을 적에는 제가 같이 직접 가서 칠하기도 하고 만드는 거 뭐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그랬죠. 근데 이런 이제 제작 기술적으로 우리가 많이 향상은 됐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우리보다 선진적인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이나 이런 시스템에 비하면 아직은 뭐 열악하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표준도 많이 안 돼 있고요. 연출가들하고 이제 연출가들이 처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작가도 있고 뭐겠지만은 이런 작품이 주어졌을 때 공간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무대 디자이너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연출가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쪽에 그런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이런 훈련이 조금은 이렇게 정확한 그런 과정을 뭐 정확한 건 없죠 예술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네. 이제 효율적인 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 관계상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획이라든가 이게 다 같이 맞물려 가지만은 네. 전부 이렇게 좀 짧은 기간에 그런 기획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네. 모든 게 시간에 쫓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나 이런 데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는 뭔가를 실제로 만들어서 무대 위에 물리적인 뭔가를 만들어 세워놓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겠네요. 그런 거 예산과 뭐 그 여러 가지 시간.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뭐 우리가 좀 심하다고 보지만 외국도 뭐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저희가 좀 더 심하지 않나요? 예산과 시간에 현명하라 이런 뭐 네. 우리 디자이너들 나름대로의 그 격언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좀 매정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 쪽에 있는 연출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좀 섭섭하게 생각하죠. 그럴 수 왜 있죠. 네네.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 공연 예술이란 건 어떻게 보면 엄격한 거거든요. 예, 이건 정해진 시간에 무대에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가면 예술적인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술적인 토론은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일단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서는 거기에 충실해서 만들어서 무대에 시간에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 이제 프로덕션의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 대한 훈련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이렇게 학교에서 졸업을 뭐 어디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배워갖고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연출이나 이쪽 파트에서는 사실은 그런 엄격한 과정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교육 과정 속에 포함이 잘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예. 네네. 어떻게 보면 젊은 연출가들이 그런 면들도 좀 트레이닝을 하고 나오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학에서 그렇게 이제 뭐 대학원 과정으로 옮겨가서 좀 그런 프로덕션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저희 나라의 대학원이란 수준이 대부분 이제 이론에 아직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깝죠. 네. 네네. 그리고 또 공연장 리모델링 할 때 자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장은 어떠세요? 이게 무대 디자인을 하시면서 그 공연장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공연장들에 대한 현재 현황들, 아니면은 공연장이라는 게 뭐 네. 아주 절대적인 거죠. 공간이라는 게 공연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간에서 공연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연극이든 무용이든 뭐 그 장르에 맞아야 되기도 하고, 네. 그때 프로덕션의 그 사이즈나 또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이런 거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연장이란 게 대부분 이제 시초부터가 어떤 그런 뭐 문예회관이라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문예회관 어떤 그 여러 가지 장르, 뭐 회의를 포함한 이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연장의 기능을 하기에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예술의 전당이 출범하면서 이렇게 좀 공연장이 전문화되었지만은 아직도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공연이란 게 들어가면 일단 공연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한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공연장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연장에 사실은 제가 그런 공연장 디자인 쪽 뭐 이런 거를 제가 90년도서부터 2000년대 초부터 많이 하셨군요. 관여를 하고, 네네. 대학교에 있는 뭐 소극장부터 해서 혹은 뭐 그런 그 강동 아트센터 같은 이제 그런 커뮤니티 극장의 그런 것들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서 제가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예술가들이 그런 전문적인 설계에 참여해서 하는 거는 아마 제가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했고, 항상 그 부분을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제 뭐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많이 들어가고, 지금 달오름 극장, 요번에 새로 이제 오픈한 지금 이제 해오름에서 국립극장의 달오름의 그런 초창기의 그 컨셉 디자인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가서, 그래도 공간이 옛날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해오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본 계획에 참여를 했어요. 이번에 리모델링 한 걸요? 예.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초기에 어떻게 공연장을 고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큰 안인데, 기본적인 공간은 제가 생각한 대로 거의 바뀌어졌는데, 좀 그 이후로 사실은 제가 참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마무리라든가 그런
칼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술가들이 왜 이런 공연장을 할 적에 참여되는 게 어려운지, 왜 또 배제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이런 공연장이야말로 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고 굉장히 신중하게 돼야 되고, 또 다른 한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의 어떤 척도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무슨 우리가 관공서 짓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건물을 뭐 이렇게 지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적인 그런 마인드 자체가 문화부, 문체부 이런 쪽에서 네네. 좀 새로운, 그래도 문화시설이라 하면은 네네. 좀 새로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예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관공서 수준으로 자꾸 네. 만들어내는 건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이제 공정한 뭐 아는 그걸 과정을 따져서 그렇겠지만은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아마 딱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상에서 공무원들이 만들 때 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직접 아무래도 계시니까 극장에 대한 그런 그 특성들이 그럼요.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최종 그 유저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죠.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이래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래야 된다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죠. 극장에서 일한 사람이 않으면은, 오랜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않으면은 그 극장의 고유한 분위기나 그 공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건축가들이 어떻게 그거를, 공연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맞아요, 선생님.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선생님한테 무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간단하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무대 디자인에 대한 철학은 한마디로? 뭐 철학이요? 네. 이제 철학이 좀 만들어질지. 그 뭐 무대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인식이 어떤 무슨 배경이 아닐까?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무대 미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미술적인 부분을 뭐 담당하는 거 아닐까?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연출가가 아이디어 주면 그걸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무대 미술 이 자체가 작품 속에 하나의 큰 뼈대를 만들어내는 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대가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극장이라는 것은 뭐 좀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극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 직설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관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느낌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예술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뭐 공연장이라는 게 지금은 뭐 옛날에 그런 무대장치 이런 개념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래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영상이라든가 뭐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의 이제 역할이 커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이차원적인 것보다는 이런 입체적인 거, 살아있는 거, 네네. 인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것 사람들이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아쉬워가지고 네. 공연장에 이렇게 더 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가치는 아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네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몇 년을 이렇게 딱 따지기는 못하지만 지금 제가 90년도부터 해가지고 90년도, 한 네. 30년이에요. 아, 네. 그 30년 나이에 비해서 오래 한 건 아닌데. 근데 아, 사실 그래도, 일하는 네. 일을 좀 제가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좀 돼 있는 거는 사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연극 쪽 많이 하게 된 것도 국립극단이 예, 별도 법인화되면서 명동예술극장이라는 자체 극장을 갖고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이런 쪽으로 예산도 확보가 되고 무대 위에 우리가 장치를 세우고 조명을 맞추고 음향을 하는 그런 리허설하는 기간도 한 2주 정도를 우리가 아까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이렇게 잘 준비된 공연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안 맞춰지면은 사실 우리 그런 무대 미술이 그쵸.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사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우 일 좀 할만하니까 나이가 먹어버렸다고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럼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이런 모습을 더 기대해도 더 되겠네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불러만 주면.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여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